안녕하세요. 축구하는 남자들의 표류님입니다. 오늘은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토트넘 하스퍼와 맨체스터 시티, 포체티노 감독과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지략 대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완벽한 맨시티의 손흥민 뿌리기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선발 라인업을 보시죠. 1차전 4-2-3-1 포메이션에서 부상으로 빠진 윙크스 자리를 허더즈필드전 우수한 활약을 했던 완야마로 대체를 하고, 케인의 부상 공백을 헤드트릭을 한 모우라로 대체한 토트넘. 1차전과는 큰 포메이션의 변화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기 시작과 동시에 모우라와 손흥민을 투톱으로 놓으면서 시스코와 완야마의 활동력을 앞세운 토트넘이 자랑하는 다이아몬드 4-4-2 전술을 가져가면서 중원에서 풀고 모우라와 손흥민이 뒷공간을 노리는 전략을 가져갑니다. 소름이 돋았던 것은 펩의 포메이션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펩이 했던 지난 1차전 경기와 같은 4-3-3 포메이션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비 전술의 핵이자 중원의 핵인 페르난지뉴를 빼고 컨디션이 올라온 데브라이너, 균도안, 실바를 2선에 배치하고 스털링과 아구에로, 그리고 활동력이 좋은 베르나르도 실바를 1선에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사이드백이 약한 토트넘을 노린 노림수, 손흥민의 결승골을 막지 못했던 델프 자리에 속도가 빠른 벤자민 맨디를 집어넣습니다. 맨시티는 공격 시에 3백 구성을 합니다. 오른쪽 사이드백인 워커가 올라가면 맨디가 3백을 구성하고, 왼쪽 사이드백인 맨디가 올라가면 워커가 3백을 구성하면서 한쪽 사이드에 힘을 주는 동시에 중앙 숫자 싸움도 유리하게 가져가면서 토트넘이 빌드업에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토트넘이 수비 라인 대 쓰는 다이아몬드 4-4-2의 활동 영역을 패스 매트릭스로 보면 중앙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이때 중원 싸움을 해주지 않고 오른쪽에는 베실바, 워커 라인, 왼쪽에는 맨디, 스털링 라인으로 공격 작업이 모두 사이드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털링의 첫 골 장면입니다. 오른쪽 사이드에서 공을 잡은 데브라이너가 아구에로와의 원투 패스를 주고받은 후에 왼쪽 스털링 라인으로 벌려줍니다. 실바가 트리피어의 뒤를 지나가면서 시선을 분산시켜준 뒤 스털링이 가볍게 반대쪽 포스트로 감아차는 모습입니다. 사이드 쪽에서 계속 공격하는 맨시티를 막을 방법이 없자 포체티노는 1차전에 효과를 봤던 그 카드를 또 꺼내듭니다. 모우라를 톱으로 보내면서 다시 4-2-3-1 전형으로 손흥민을 마치 수비용 윙어로서 또다시 기용을 합니다. 수비할 때는 4-2-3-1, 공격할 때는 4-4-2로 포지셔닝을 주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골, 세 번째 골 장면도 똑같은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사이드가 뚫리면서 맨디, 균도안, 아구에로, 베실바로, 사이드에서 사이드로 이동을 하는 맨시티의 두 번째 골. 세 번째 골도 똑같습니다. 베실바, 덕배, 스털링, 사이드에서 사이드로 연결되는 세 번째 골. 다 똑같은 맥락의 골이 나옵니다. 사이드가 약한 완전히 토트넘 맞춤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시소코가 부상으로 나가게 되면서 토트넘이 자랑하던 4-2-3-1 전술에 가장 중요한 축을 잃게 되고 그 자리를 알리가 채우면서 공격 빌드업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후반은 맨시티 쪽으로 추가 완전히 기울어집니다. 펩의 완벽한 전술 승리라고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근데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간과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손흥민의 존재. 모우라와 투톱을 이룰 때의 골 장면입니다. 모우라가 공을 끌고 가주면서 알리에게 패스, 그리고 쇄도하는 손흥민과 에릭센. 손흥민의 월드 클래스 마무리. 모우라가 라포르테의 공을 커팅하고 에릭센에게 연결, 알리와 손흥민의 쇄도, 그리고 손흥민의 월큰 마무리. 데스크 라인이 자랑하던 전형적인 공격 패턴에 케인이 아닌 손흥민이 역할을 간과한 것이죠. 라포르테가 못했다라기보다는 토트넘 공격진이 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포체티노의 승리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후반에는 시소코의 아웃으로 이런 공격 패턴을 전혀 볼 수가 없게 됩니다. 토트넘은 수치상으로 보시다시피 그냥 두들겨 맞는 혼전의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시소코 자리를 대체한 알리는
볼 소유, 공격 전개 다 엉망이었고 맨시티는 실바를 빼면서 페르난지뉴를 넣고 허리를 강화, 실바 자리에 케빈 데브라이너가 가면서 케빈 데브라이너가 공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답답해진 토트넘의 상황. 하지만 이때 나오는 손흥민의 뒷공간 침투 영상입니다. 이 침투로 코너킥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바로 사자왕 요렌테의 골반슛 포효가 나오게 됩니다. 아쉽게도 펩은 이렇게 완벽한 스쿼드의 전략을 가지고도 8강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손흥민 때문인 거죠. 주모. 정리를 해보자면 토트넘의 다이아몬드 442 전술과 약한 사이드백 구성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완벽한 전술로 2차전을 준비한 펩 가르디올라 감독에게 손흥민이 죄를 뿌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강 1차전 아약스전은 경고 누적으로 뛸 수 없는 손흥민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는지가 포체티노 감독의 가장 큰 고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퓨리뉴였습니다.